안녕하세요. 인생이막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의 연금 이야기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요즘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풀어볼 텐데요. 과연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받으셔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그 적정선과 현실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존재할까요? 함께 우리 부모님 연금 리얼 가계부 코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무려 47.9%가 월 40만 원이 적정 수급액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초연금은 최대 약 34만 2천 원으로 예상되죠. 응답자들이 생각한 적정 금액보다 약 6만 원 정도 적은 액수입니다. 게다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월 최소 필요 생활비는 102만 원, 적정 생활비는 145만 5천 원으로 나타났어요. 이 숫자들을 보면 현재의 기초연금으로는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간극,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노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시간,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라났으니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월 40만 원을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금액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마지노선이라고 느끼시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 거죠.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만 해도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한 달에 40만 원으로는 식재료를 충분히 구매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통신비, 병원비 등 고정 지출을 더하면 월 40만 원은커녕 앞서 말씀드린 월 최소 생활비 102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기초연금이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며 특히 식비 지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폭이 여전히 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젊은 시절 자식들을 키우고 나라 경제 발전에 헌신하며 제대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오직 가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던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회가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드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월 40만 원이 적정하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 몇 푼 더 받고 싶은 마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자존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노고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 인상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따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입니다. 현재 수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더라도 2080년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약 12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 재정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겠죠. 결국 그 부담은 현재 젊은 세대, 즉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인 거죠. 그래서 정부나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인상이나 다른 복지 예산 축소, 혹은 복권, 기금 활용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편적인 해결책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사실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거나 없는 어르신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두 제도가 마치 대체제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소위 연계 감액 인식 때문에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심지어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노후 보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께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개선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 계층 내 일정 비율 대신 전체 국민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이 기준이 다소 모호하거나 특정 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를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명확하게 규정하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수 있겠죠.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돕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이중의 어려움을 안겨주는 격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이 차감되는 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인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최저소득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취약계층 노인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부 감액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 연금액이 20% 감액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이 적은 부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월 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부부가 되면 20% 감액되어 각각 24만 원, 총 4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으로 받을 때보다 12만 원이나 줄어드는 셈이죠. 한 가구를 이루고 사는 부부에게도 각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게는
이 감액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과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넷째, 해외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더욱 내실화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누수를 막고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투명한 운영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노인 복지는 단순히 정부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분들에게 보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목소리,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월 4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금액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세월과 그분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삶,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좀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보거나 부모님과 노후 생활비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